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정치권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의 여파는 단순히 정치적 충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제 역시 그 충격을 비껴갈 수 없었는데요. 계엄령 발표 후 금융시장은 폭풍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1.44%, 코스닥은 1.98% 하락하며 급락장을 기록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4,082억 원을 매도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사태 수습을 위해 긴급히 60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낮춘 건데요.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입법 폭주를 지목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공직자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정부의 예산까지 정치 도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영원으로 삭감한 사례를 들어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다며 이를 헌정질서의 심각한 교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사유로 제시된 입법권 남용이 헌법 제77조에 따른 요건, 전시, 사변, 폭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은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로 그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가부 폐지 공약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관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또 국무총리 교체 역시 국회 동의 절차에서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장관과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안이 발의됐고 최근에는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추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로 하락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외국 자본은 이미 등을 돌렸고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회복보다는 더 깊은 위기로 빠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